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이 M&A를 위해서 1,400조 실탄을 장전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저는 ADC, CDMO, GLP 관련해서 이 반사익을 가지고서 실적 1000% 증가, 이 기업만큼 크게 올라갈 기업은 없다. 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금일은 이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에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송 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증시 오늘 마무리는 나쁘진 않았어요. 뉴욕 증시가 빠졌던 거에 비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역시나 하방 추세 돌파하고 지금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의 하락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이 2400포인트 선대를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승으로서의 흐름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다만 지금 그렇다라고 해서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시장가로 매수하기에는 리스크는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좋은 종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가보다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어제 뉴욕 증시가 무너졌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 때문이겠죠. 4.8을 돌파를 함으로써 시장의 리스크를 가지고 오기 시작했고요. 물론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다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지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는 뭘 생각하느냐, 국채 금리의 월봉 차트를 봤을 때는 이 저항 돌파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거를 이제 박스권의 흐름이라 말할 수 있고요. 우상향 추세를 타면서 이런 삼각수렴 돌파가 나와주면서 이 돌파가 나와줬을 때는 무엇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 국채 금리의 가파른 상승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트적인 분석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에는 어떤 이슈가 나와주고 있느냐, 바로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나오지는 않을 확률이 높겠구나,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이 얘기가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리스크로 존재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럼 역시나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와주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뉴욕 증시 자체도 뭐 할 수밖에 없다? 하락 포지션을 잡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6000포인트대를 이미 저항으로 만들어 놓고 하락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이 사실은 뭐가 된다? 뉴욕 증시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도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그럼에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통상 이런 이 S&P 지수가 지금까지 이 상승 추세를 타면서 패턴이 반복이 되었어요. 뭐가 반복이 되었느냐? 마이너스 10% 정도의 하락이 나옵니다. 고점 대비 저점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5% 하락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고점 대비 저점 대비해서 또 마이너스 10% 정도가 나오고요. 이제 또 마이너스 5%가 나왔어요. 그럼 사실은 지금 자리에서 제일 베스트는 다시 이제 반등점을 잡으면서 우상향 흐름을 잡아가주는 게 정말 베스트다라고 좀 생각은 해보고 있고, 그럼 이 우상향 흐름을 잡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따라와줘야 되는 게 바로 이제 CPI 지수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CPI 지수가 당장 1월 15일에 내일이죠. 이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CPI 지수만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그래도 시장에 또 부각시키기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역시가 뭐 할 수밖에 없다? 증시의 강한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역시나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제약바이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제약바이오와 함께 지금 국내 시장, 세계 시장에 나오고 있는 이슈가 JP모건 헬스케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제약사들도 지금 뭐 하겠다?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드디어 이번 주에 개막이 되었고요. 이제 국내 제약사들의 성과를 기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CES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로봇, AI,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이 또 우상향했던 것처럼 이 제약바이오, 이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 가지고 어떤 모멘텀이 나오냐에 따라서 강한 상승 랠리가 나와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과거 2018년도죠. 18년도, 19년도 이런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거기서 기술 이전 관련돼 있는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좀 부각을 받았던 부분이었던 것처럼 이런 JP모건 헬스케어 이런 큰 행사 이벤트 뒤에 어떤 이 이슈가 나오냐에 따라서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주가의 강한 상승 랠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는 보통의 CES도 그렇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 유행할 게 뭔가에 대한 키워드 정도는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실질적인 이런 뭐 CES 같은 경우도 CES에서 화두는 AI 뭐 로봇 그다음에 뭐 양자 뭐 이런 부분이었다라면서 관련주들이 좀 급등했던 것처럼 이 JP모건 헬스케어도 매년 키워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키워드가 뭐냐를 봤더니 지금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를 바라보냐? 트럼프와 ADC, GLP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갑자기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인데 왜 트럼프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트럼프는 어떤 의미냐?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1월 20일에 취임을 하게 되면서 트럼프와 함께 다가올 정책들 이런 것들에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이번 JP모건 헬스케어를 굉장히 기대한 게 뭐냐고 하면요. 트럼프 2기가 다가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규제가 심했던 부분이 완화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서 친화적인 정책들이 나와주면서 인수합병 시장을 억눌렸던 게 지금은 이제 해소가 되면서 M&A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앞으로 제약 바이오의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기대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치가 얼마나 크냐?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은 얼마? 지금 현재 트럼프 시대를 기대하면서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으로서 지금 이미 얼마를 M&A 하기 위해서 보면은 M&A 통해 할로 모색 인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뭐 했다? 1,400조 원을 장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뭐가 될 수도 있다. 정말로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는 어떤 큰 빅 이벤트가 나와준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 잭팟 터지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강한 상승 랠리로서 이어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생각해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시장에서 얘기하는 트럼프 반사이익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 M&A 시장에 대한 활력이 또 살아난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또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반사이익 효과가 또 하나가 있죠. 바로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CDMO입니다. CDMO.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과의 이런 무역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나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유전자라든지 이런 굉장히 민감한 생체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게 생물보안법 제정이죠. 그래서 이게 직격탄 받는 게 누구다? 중국이란 거예요, 중국. 그래서 이 중국 시장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반사익 받을 수 있는 게 이 CDMO 기업을 수혜로 입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연도 JP모건 헬스케어의 키워드를 본다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 CDMO, 두 번째는 ADC, 세 번째는 GLP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를 다 다루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업 딱 하나가 있죠.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차트도 뭐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해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히려 세 가지 모든 모멘텀을 다 가지고 가면서 또 신고가 랠리로 이어가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열풍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에는 충분한 모멘텀이란 거겠죠. 특히나 이런 CDMO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기대가 되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도 뉴스 나온 게 뭐가 나오느냐. 자, 보면 알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하겠다, 뭐 한다. 이제 연초부터 신기록을 세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상 최대 2조 수주. 그래서 지금 이제 연초부터 2조 원에 달하는 수주가 나와줬는데 이게 사실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한번 이번 연도에 또 최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써부터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존에 이제 CDMO만 봤을 때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장에서 그 전체적인 순위를 봤을 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이게 CDMO 관련되어 있는 시장의 규모고요.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4위에서 5위 왔다 갔다 보시면 좋고, 이 론자라고 해서 이게 지금 CDMO 관련돼서 압도적인 1위를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이 론자라는 기업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매출을 비교해 봤을 때 뭐한다? 지금까지 지난해만 봤을 때는요, CDMO 매출 1위 론자가 지금 조금씩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전에 뭐 10조 매출에서 이비타를 관련해서 뭐 갖다 넣으면 3조 정도가 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조 7천에서 뭐 이비타 같은 경우는 1조 6천억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론자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하면요, 성장률이 이미 정체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정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난해 3분기에 이 핵심 고객사였던 모더나가 이제 백신 생산 협력을 중단을 발표하면서 전체적인 뭐가 나와주고 있다. 세계 1위 매출인 론자의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뭐 한다 했습니까? 정말로 또 최대 매출에 대한 기대가 다시 이번 연도에 부각된다 했죠. 그 시장에서 보는 이런 성장성, 그래서 이 기업과의 성장성을 봤을 때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하면요, 최근 3년간 론자의 성장은요 약 8.4%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은요 40%예요. 그간 15년도, 20년도 성장을 본다 하더라도 약 66%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는 게 보이죠. 그러면서 24년도의 예상 성장률은 얼마가 된다? 약 22%로서 지금 론자보다 또 압도적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거는 CDMO 관련되는 매출 이런 이슈와 함께 다시 한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정말 론자를 뛰어넘는 시기도 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런 주가 상승 모멘텀 탄력이 되기는 또 충분하다 생각해 보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ADC 같은 부분도 이제 앞서 얘기했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의 하두 중에 하나가 ADC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발표한 게 뭐냐? 자, 이제 이번에 뭐 하겠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ADC 성장 전략을 공개하겠다. 그래서 글로벌적인 파트너사 제휴도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이 나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사실 얘기 나오는 게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실질적인 뭐까지 끌고 오지 않을까? ADC 수주까지 이끌고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ADC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누가 협업을 하느냐? 바로 이제 올해 ADC 프로젝트 3건 목표다라고 하면서 리가켄바이오와 협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리가켄바이오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CDMO 관련되는 시장에서 이런 수주 이런 것들을 체결했던 기업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 이게 글로벌 제약 바이오 시장의 최근 ADC 관련 거래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2025년도 1월까지 쭉 나와져 있어요. 자,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생물보안법 밀어붙이면 어떻게 된다? 중국 날라가죠. 중국 날라가죠. 중국 날라가죠. 중국 날라가죠. 그럼 실질적으로 뭐가 돼요? 실질적으로 리가켄바이오가 여기서 혜택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크고요. ADC 관련되어 있는 이 시장 규모 속에서 반사익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큰데 이 리가켄바이오가 누구와 함께합니다? 삼성바이오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대한 수주 모멘텀까지 따라오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GLP-1 관련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현재 관련된 생산시설이 없지만 뭐 하겠다? 주 요청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얼마든지 생산시설을 준비하고 여기 관련되어 있어서 협력하고 투자하고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엄청난 반사익 성장을 우리가 사실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증권가에서는 지금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가를 얼마를 이야기하느냐. 자, 보면 알겠지만 이런 유안타 같은 경우도 130만 원으로서 지금 130만 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메리츠 같은 경우도 130만 원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이 증권사들도 보면요. 뭐 DS증권 같은 경우도 130,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130, 그 다음에 아까 뭐 KB증권도 130. 그러니까 다양한 증권사들이 입을 모아서 얼마를 이야기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가를 130만 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차트를 봤을 때는 이미
지금 올라가주면 30% 정도의 상승 탄력은 더 나와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차트를 지금 제가 또 안 띄워드렸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여기서 지금 다시 뭐 한다? 130이기 때문에 이 100만 원대 저항을 뚫고 추가적인 상방이 나와주면요, 최소 30%의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상승 모멘텀을 기대해 보고 싶긴 하지만 전 늘 말씀드리는 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하세요는 아니에요. 왜?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30% 수익 보러 들어갔다가 지금 자리에서 저항 맞고 밀리면은 손실폭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어차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시장에 JP모건 헬스케어와 함께 이슈받는 게 CDMO, 그 다음에 이제 뭐다? ADC, GLP 관련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고루고루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바로 뭐가 있다. 나이백이라는 기업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나이백 같은 경우가 최근 보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바이오텍 쇼케이스 발표 기업 선정이라고 이야기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바이오텍 관련되어 있는 M&A를 위해서 지금 뭐 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1,400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 또 뭐 합니까? 나이백이 올해부터 뭐 하기 시작했다. 이게 작년 뉴스예요. 올해부터 펩타이드 원료 의약품 CDMO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이 CDMO를 통한 뭐가 된다? 실적이 본격적인 성장세를 작년부터 나타냈는데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얼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0%가 증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엄청난 실적 증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알겠지만 CDMO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GLP 관련돼서도, 자, GLP 관련해서도 지금 이 나이백, 이게 뭐 이 GLP-1 유사체라 해가지고 이제 펩타이드 기반이긴 해요. 그래서 펩타이드로 주목해가지고 나이백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반사익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ADC 같은 경우 사실 완벽한 ADC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이번에 새롭게 공개한 나이백의 PDC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스템 기술이 뭐한다? 펩타이드와 약물을 접합한 신개념 플랫폼 기술로서 ADC와 사실은 유사한 개념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100% ADC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유사한 개념이라고 하면은 똑같이 반사익을 받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을 거다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백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나이백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월봉상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거 이제 전고점이자 사실 이 구간대 대략적으로 사실 15,000원 아래서 매수한 게 제일 좋긴 해요. 지금 매수한다 하더라도 좀 아래로 더 열어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2,000원 정도까지 열어놓은 게 좋다고 봅니다. 최고의 매수는 12,500에서 아마 13,500원이 최고의 매수가 될 거라 생각은 해요. 어쨌든 이 해당 구간대 지켜주면은 이게 전고점대를 지키면서 삼각수렴대 크게 돌파가 나와주면서 주가의 강한 상승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될 수도 있다? 나이백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